안녕하세요. 유아 초등 시기에 파닉스 학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주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논의를 해야 되냐? 유아 초등 파닉스 학습,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게,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파닉스는 반드시 학습하셔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미국 공교육 과정에서도 파닉스 학습이 프리-K, K의 거의 70%, 80%가 파닉스 학습으로 되어 있고, 파닉스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매우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프리-K부터 G2까지 총 4년간 파닉스 학습을 배우는데요. 미국 학교에서 왜 이렇게 파닉스 학습을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파닉스 학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 파닉스를 많이 넣어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 미국 학교의 파닉스 학습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르칩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수업하는 블렌디드 러닝으로도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책과 뭔가 컴퓨터 뭐 이런 기능으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아이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하는 건데요.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이 블렌디드 러닝을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가 영상을 제공해서 아이가 영상을 보고 익히도록 합니다. 소리 음가를 익히는 거니까 이 블렌디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원어민이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소리펜으로 책을 찍으면서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발음을 익힐 때 파닉스 음가에 의거해서 발음을 익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어봐야 파닉스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많이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본 걸 많이 스스로 읽어보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에 제가 렉사1과 SR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를 파닉스를 익히게 할까요?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 아이들은 프리-K, K 그리고 그레이드 1 정도 되면 파닉스가 부족한 아이가 별로 없어요. 홈스쿨인데도 불구하고 파닉스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비법 뭘까요? 바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아이가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 그리고 영상으로 본 내용을 집약해서 책으로 정확하게 그 단어를 따라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책으로 그 단어를 정확하게 따라 읽는다고 하면 먼저 엄마하고 뭐 아빠 학교에서 영어로 쓰는 것처럼 일상에서 쓰는 회화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쓰는 회화를 책으로 정확한 발음을 들으니까 그 발음을 아이가 귀에 익히고 파닉스 음가를 익힙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따라서 말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초 리딩, 퍼플 리딩 특공대에서 듣고 따라 읽는 활동을 일상에서 미국에서 일상 학교를 다니는 의미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프리-K, K 그레이드 1에 있는 파닉스 학습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프리-K, K G1 단계에 맞는 파닉스 학습으로 합니다. 근데 이 파닉스 학습을 그냥 파닉스란 이런 거야. 자, 규칙이 알파벳 26개는 소리를 갖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로 배웁니다. 파닉스가 알파벳 노래를 A, B, C, D라고 하면 그거를 파닉스 음가로 불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단어를
들어보면서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나오는 퍼플 잉글리시에서는 그걸 일상에서 단어를 많이 들어보면서 액티비티로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노출이 돼요. 자, 우리가 책에서 많이 듣고 따라 읽어보는 활동 하나, 그 다음에 파닉스 학습을 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근데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재를 선택해서 그렇게 학습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뭘까요? 아이가 제대로 인지했는지 문제도 풀어보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했는지 문제도 풀어보는 활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아이가 파닉스 학습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거죠. 이 가운데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엄마하고 집에서 아이하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림으로 하는 활동들을 가지고 음가를 익히기도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도 따로 저희가 특강이나 아니면 무료 강의로도 많이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파닉스 음가를 노출을 해주는 거죠. 파닉스 학습이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습득을 해가는 겁니다. 음가를 습득해가는 게 바른 파닉스 학습인 거죠. 이렇게 학습 과정에 대한 개선이 된다고 하면 파닉스에 대한 인지를 아이들이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2점대, 3점대 정도의 책은, 미국의 2학년이나 3학년 정도의 레벨의 책은 아이가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읽기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미국 대학 수준의 읽기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파닉스 학습은 반드시 해야 되고, 파닉스 학습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학습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학습 방법을 아이들이 즐겁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파닉스는 반드시 아이들이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하겠어요? 우리말도 하는데, 우리말도 표현 문자잖아요. 그쵸? 우리말도 배웠고 우리 아이들은 참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서 기본적으로 베이직 없이 영어를 시작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닉스 학습 방법을 달리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